지난번에 눈이 오는 바람에 못 오시고 쉬시느라고. 되게 못 오면 좀 섭섭하진 않나요? 시원하셨나요? 그 19일날은 저희가 2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된 분이 오늘 그 해외 출장 중이신 분만 연락이 안 됐는데 거기 한번 대대로 문자를 하나 놓든가 이렇게 하나 해주시죠. 여기 연락으로 해야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해서 연락. 여기 신방가요? 네. 회사 직원한테 연락을 하고 뭐하라고 하셨나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증거날입니다. 2시에 한번 오후 2시 땡겼어. 네, 2시. 그럼 투표하시고 거기 같이 하고 다시 쉬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풍수라고 이름 지은 과정에서는 마지막 최고급 과정이에요. 최고급 과정이라는 건 거의 다 더 이상 가기 어려운 거다라는 건데, 뭐 사고방식에서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방식은 비슷한데 여러분이 여지껏 개념을 잡고 영어로는 컨셉을 정의하는 이런 거에서 놓쳤던 거 또는 빠졌던 거 이런 것들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면 되죠. 자연에서 땅, 지기 이런 거 산과 물과 강과 들이 어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기운들이 조정이 되는 것 중에 변수로 안 봤던 것들 중요한데 이런 걸 변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생전 처음 듣는 소리도 많이 들으실 거고 풍수 같은 걸 공부하셨던 분, 기수련했던 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듣는 것 같은 거를 보통의 이제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는 무지하게 오래 걸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라고 컨셉을, 개념을 머릿속으로 정의한 뒤에 그게 이해가 되면 그거에 대한 질문만 해주면 희한하게도 우리가 막대기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 헬로드가 우리 한글말로 기억자 막대기가 특정한 부위에 가서 딱딱 꼬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거 물어볼 때 거기서 안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현상을 하다못해 이런 걸 여러분이 저한테 공부하지 않았어도 만약에 어떤 분이 그런 걸 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걸까를 분석할 수만 있었다면 굉장히 훌륭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고 또 다른 아는 인지 시스템이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도구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들고 걸어갔더니 이것도 없으면 이렇게 걸어가면 저는 알아요. 이거 안 들어도.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아직 이거 안 들으면 모르겠죠. 그죠? 이거 안 들고도 아는 분도 있어요. 연습 많이 하시는 분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연습을 안 했는데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가 연습을 안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해도 되는 거에 소중함을 몰라요. 제 말씀 이해해 계십니까? 저도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 중에 제가 강조하는 건 저도 몰랐었고 저도 무시했던 사항이고 그런 거 관심 없는 게 똑똑한 줄 알고 살았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식이 최고로 외우지 않고 자신을 관찰해보고 인간을 관찰해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찰을 무척 쉽게 해주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쇠가 뭐를 가르치겠어요, 그죠? 이 쇠가. 쇠는 알고 우리는 모른다.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연구를 말이죠. 외국 애들 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들고, 또는 나뭇가지나 이런 걸 들고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걸 찾아내는 걸 다우저라고 하고 이런 모임이 생긴 게 영국서부터
무슨 영국 다우저 협회 또는 미국 다우저 협회. 그래서 영국 계열에 있는 나라들, 영국의 그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에는 거의 다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는 독일계 이런 데도 가서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비에 모이면 쏠렸다가 신비에 몰리면 바로 그 이후로 사라지는데, 서양 애들은 미국만 해도, 제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려고 미국의 다우저 협회에 한 2년 정도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면 자기네 무슨 서류도 보내주고 거기 교육자료 일부 보내주는데, 저는 물론 이제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얘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회도 열고 그래요. 근데 거기 정신수련에 관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그 여러 가지 그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열고, 그래서 야, 얘네들은 참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걸 접근해 가고,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철학적인 컨셉을 또 찾아가고, 한편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해서 뭘 정확하게 찾거나 또 다른 걸 찾아가는 유해한 팔을 찾는다든가 이런 개념을 아주 구분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주로 하는 분들은 이거 물 찾는 거야 라고 단정 짓거나, 그래서 방송에서는 이걸 물 찾는 거로 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물 찾는 도구예요. 근데 방송에서 잘 안 나오는 걸 넘어서 가려면 방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나쁜 거 찾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쓰였던 게 달마도를 갖다 붙이면 수맥이 막힌다라는 이 약간 거짓말 같은 거가 많이 됐죠. 그래갖고 그분이 사실은 뜨려고 했는데 누가 떴냐면 달마도를 그린 사람이 떴어요. TV에 달마도를 갖다 붙이면 이게 안 움직입니다 이래갖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움직이는 거 사실 움직이는데, 그 가려놓고 했더니 이 양반도 달마도 자기 가져온 걸 놓고 연대에서 실험을 했던 게 있는데 자기도 걸리더라고.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싹 안 보이고 하니까 자기도 걸려. 달마도를 갖다 막아놨는데 자기도 찾아져요. 달마도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마 10여 년 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게 나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달마도 그린 스님이 언제 떴어. 아주 그냥 부자도 되시고, 뭐 물론 좋은 일에 쓰셨겠지만 그분이 그린 달마도가 그때 나온 사람들이 그런가 봐. 검색을 잘하든 물어보든 해가지고 그분이 그린 어느 스님이 그린 달마도입니까 해갖고 TV에 선전 나온 바로 그거를 찾아가지고 해서 그분이 떴던 사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려드린 건 이런 거죠.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잘못하면 답이 틀리는데, 연습을 잘못한 걸 떠나서 여러분이 첫날 보면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 안 움직였던 분도 1시간 정도가 되면 거의 다 움직이고,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가면 여기서 뭐 한 4, 5m 걸어가도 심하게는 10번 이상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고, 일주일 뒤가 되면 매일 연습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20번, 30번, 나중에는 조그만 1m 반경 내에 거기에 수십 개의 점이 찍히죠. 그쵸? 그 과정을 참 잊지 말고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일 소중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또 어디 가서 반응하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들기 전에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70 넘으신 분은 70몇 년 하다못해 우리 제일 젊어도 30살 가까우면 30살 30년을 살아왔는데 전혀 몰랐던 방식이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담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 맞추는 건 잘 맞추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고, 어떻게 하면 잘 맞출 건가 테크닉인 거고, 어느 자리에 가면 몸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얘가 답을 줘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걸 알아내는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답을 맞추는 거 틀리는 건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믿죠? 틀릴까봐 걱정을 하는데 틀릴까봐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 있으면 우리 가족들도 있을걸? 이거 당연히 생각되죠. 그죠? 뭐 특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먼저 오신 분 때문에 얘기를 나눴는데 이래. 친구 만나서 하필 수요일마다 어디 가면서 뭐 풍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다음에 설명해달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왜? 이제 벌써 설명하려니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아마 이제 그분들한테 장난삼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움직였는데 지금 하듯이 설명을 하면 그때는 아마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죠? 먹대기를 들고 갑자기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집에 초청이 된다든 어디 가서 일부러 들고 간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맨 처음에 상대방을 설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어느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있다가 보면 뭐 이런 거 있다며 호기심이 차서 물어보지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한번 갖고 있어 보실래요? 그래도 보통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러면 옷걸이 하나 주세요. 그래갖고 벤치 가져오세요. 그걸 끊어가지고 기억자 꺾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잘 움직여. 옷걸이가 이거보다 얇잖아요. 얇은 게 더 잘 움직여. 더 예민해. 자세를 잘 잡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걸어보게 만들면 되게 애들이 더 잘 움직여요. 되게 애들 하나 있거든. 그 애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의 정의가 좀 애매하지만 자관 그 중에 젊은 층들이 있어서 누군가만 하나 움직이면 그 집식은 다 믿어요. 왜냐하면 짜증 나는 거 알거든. 제가 아무리 잘 움직여봤자 그 사람들은 제가 도사인 줄 알아요. 그렇게 되면 또는 특이한 사람, 좀 다른 사람 이러면은 진짜를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남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래야 자기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제 공부방식은 어떤 거죠? 특별하게 가르쳐드리는 것 같은데 다 특별해서 사실 특별한 게 없다는 걸 가르쳐드리죠. 이게 저희 수련의 특별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적어요.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못 가지던 배울 때 보니까 다 되거든 이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옆에 딴 사람 딱 보니까 자기보다 안 똑똑해 보여도 되고 나중에 더 잘 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했었나? 이게 해석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다. 그럼 바꿔서 표현하면 이막대기가 없었어도 사실은 내 몸은 뭔가 알아차렸을 텐데 내 머리는 절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이죠. 그죠? 제 말 잘 들어서 조금 이상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물을 평가하고 나를 인간이 참나가 누군지 뭘 평가해 나갈 때 제가 지금 하듯이 평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어진 지식으로 외우면 불경은 영영 남의 얘기예요. 성경도 가서 구걸하듯이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일거처에서 나를 알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시스템이 이건 뭐지? 나는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 수가 있지? 내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왜 모르느냐? 우리는 머리에 거쳐서 감각적인 해석을 통해서 들어온 것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으로 배워서 외운 거, 그 다음에 내가 체험한 거, 이것들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이런 체험이 이막대기를 안 들었어도 여러분은 평생 해왔겠죠. 사실 지금 보면 이거 이해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하도 일상적인 거라 체험을 안 한 거예요. 제 말 여기까지 잘 되고 있죠? 이거 저 사람이 속이나 안 속이나 정신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 또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존재와 다른 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 내 두뇌로 판단하는 이 머리는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거가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 어떤 특수한 사람만 도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여러분도 돼. 이거 뭐지? 이거는 여러분 이걸로 정답을 맞추고 저처럼 잘하고 싶겠죠. 속으로는. 그래서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저를 안 만나서 이런 걸 돌아가는 거를 모르거나 특별하게 이건 수명을 찾는 도구나 이건 도사 같다고만 하는 걸 배우셨다면 하려고 할 생각도 안 들었던가 들었으면 뭔가 진실을 배우지 못하고 잘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누가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저절로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 내 머리로는 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 그쵸?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이런 거죠. 내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몸이 알고 있던 이거를 내가 모른다고 해야 될까? 안다고 해야 될까? 뭐 할까요? 이게 나는 알고 있는 걸까요? 나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말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 아는데 모르는 거야, 그죠? 네? 또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리는 방식은 뭔가요? 이런 도구를 통해서 내 몸이 알고 있는 걸 여러분 눈에 보여드려서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머리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은 선천적인 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선천의 힘이에요. 선천의 힘은 어떤 걸 선천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후천적이지 않은 힘. 이 세상에서 배워서 아는 힘이 아닌 것. 이게 선천적인 거죠. 원래부터 가지고 나와. 원래부터. 근데 원래부터 배운 힘이 뭔지 몰랐는데 도대체 내가 머리로 알지도 못하고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갖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비유로 보면 내 뒤에 이 세상에 보면 모든 지문을 다 갖고 있어. 다 내 거야. 무게도 모르고 끌고 다녔어. 근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근데 잘못 돌아보면 여기가 몸에 잘 붙어있어. 이게 돌아서 계속 돌아가면 모르는 거죠. 그죠?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딱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걸 뭘로 여러분한테 파격으로 결 깨는 거냐 이런 도구를 쓴 거죠. 이러니까 이거는 인지 안 할 재간이 없네요. 왜? 움직이는데 이걸 아니라고 그러려니 그쵸?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짱구잖아요. 제 말 맞죠?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짱?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돌아가도 안 믿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숙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같은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건 잘만 쓰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잘 쓰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잘 쓰는 법. 안 틀리는 법. 가능하면 덜 틀리는 법. 근데 내 안에는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있고 가만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아. 그죠? 이 사람이 깨닫든 말든 지능이 높든 말든 사실 아파서 못 움직인다 해도 저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휠체어를 타고 걸어 움직이면 될 거라고. 다리가 잘라져 있는 사람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안 움직였다 해도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있다 해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로는 모르지만 몸에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해되죠? 그러니 내 몸을 이용해서 알고 있거나 이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이거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고 시작을 하고 얘는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그게 이걸 들을 때만 있을까요? 언제나 있을까요? 언제나죠. 이제 그런 확신이 있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되는 게 선천적인 게 처음부터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갖고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수련이라는 건 어떤 거냐? 복음이라는 건 이래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비참하고 내 머리로 공부한 것 외에 무슨 학력을 따거나 이런 것 외에 그 모든 것보다 더할 힘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내재된 힘이 얼마나 되는 걸 보여드리려니까 수뇌 찾는 것도 했고 그 다음에는 풍수의 보급 과정들 우리는 이미 여러분은 이제 이렇죠. 이게 어떤 때문에 찍기도 하고 해서 어떤 외국 사람들이 잘 아는데
최창조 교수, 서울대 교수 지냈던 그분의 풍수했던 그분이나 그분 제자주나 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 경우보다 여러분이 몇 달 만에 그분보다 많이 나아요. 지식은 훨씬 떨어지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책을 쓴 능력도 지금은 그분보다 모자르고 풍수에 대한 원리를 갖다나 이론을 얘기하기도 그분보다 훨씬 모자라죠. 지금 제가 최창조 교수를 약간 폄하하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풍수학자 중에 정말 그래도 양식이 있고 사람도 괜찮고 실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가진 풍수 갖고 모자라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한국의 자생풍수라는 책을 또 1, 2 권을 냈어. 뭔가 있었을 거예요. 뭔가. 근데 뭔가는 못 찾았어야지. 있었을 거다. 그럼 만약에 그분처럼 얘기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건 한국의 원래에서부터 있었던 자생풍수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한국의 자생풍수 이런 말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자생풍수예요. 원래부터 내재된 풍수고요. 왜? 어디에 나 있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 우리 이번에 답사 갔다 난 크로아트, 해외 답사는 그런 나라들도 옛날부터 다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풍수 못지않게 치열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대단해요. 규모만 좀 작지 아주 대단해요. 우리나라에도 증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가? 서양 애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뒤떨어져서 그렇지 정신문은 우리가 앞선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앞선다고 그래? 자기 공부도 많이 안 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냥 대단하거든요. 왜? 소크라테스서부터 이집트 그런 것들이 거기에 그 맨 정신이 이게 보통 정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뭔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그때 그 신전들은 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 가르쳤던 이런 지식의 기초에서 지어져 있어요. 대단하죠. 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엘로드를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들었으면은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답을 찾아가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찾은 거지. 사실은 기도를 정확하게 해서 응답을 받는 거랑 이게 똑같은 건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한테 소리로 들려요. 이 뒤에 고감각, 아는 거에 고감각적 지각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의 알고 안다고 인지한다, 지각한다 이런 말도 쓰죠. 한자로 인지, 지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지과학 이런 표현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알은 이게 감각적으로 보통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수용을 해서 알면 감각적인 지각, 감각적인 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거는 눈, 코, 귀, 입 이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관을 통해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도 우리 인간의 뇌에서 받아들이는 걸 재조합해서 봤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이거에 기초해서 자연과 세상을 봐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내 눈에 받아들이는 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아요. 왜? 조사를 해보니까 두뇌에서 다시 재조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건 전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멍한 사람이 보는 건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여기서 똑똑한 건 책 많이 본 사람이 아닙니다. 성찰하는 사람, 생각 잘하는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감각적 지각이 있는데, 자, 고감각적 지각이란 건 뭐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의 눈, 귀, 코 이런 데는 안 보여.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당이 신의 말을 듣는 거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떨 때 꿈에 찰나랑 칼라로 뿌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보다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많이 맞춰. 그리고 예술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꼭 칼라로 많이 꿔요. 칼라로 보세요. 네. 이상하게 칼라로 많이 꿔요. 그러니까 칼라로 많이 끄는 분들이 대체로 딴 사람보다 꿈이 잘 맞아. 또 확률 대체로 이제 그런데 저는 칼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 가시도 없고 워낙 개꿈이어서. 근데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데 봤는데 정령이 갔다 어디 갔는데 용이 지나갔는데 동굴을 보니 용이죠. 살아있는 용이 아니라 용을 봤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뒤쪽으로 있는 형체의 용을 봐요. 거의. 근데 그게 전설상에 내려오는 용하고 정말로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들어보면.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거의 모든 감각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수련하는 사람들이 무슨 기감을 느꼈다? 거의 다 이거죠. 감을 느꼈다는 거의 다 이거예요. 거의 다. 자, 다음에 감각적인 지각은 감각에 의한 판단이라 이것도 감각적인 거라 우리의 자기 두뇌에서 자기 인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왜곡되는 정보가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부 방법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보일 땐 이렇게 보인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식의 항상 붙여요. 이 사람의 뛰어난 점이 바로 이걸 이미 그때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야.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진짜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거의 모든 사람은요, 완전히 깨달은 사람 수준 아닌 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게 아니야, 거의 다. 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감각적인 지각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감각을 벗어난 거를 엑스트라 개념, 감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게 아니라는 건 도대체 뭐냐고, 이게.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감각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센서리 퍼세션, 하이어 센서리, 요건 엑스트라 센서리 퍼세션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서양에도 다 알고 쓰는 말이에요. 서양에서 수련 좀 많이 하고 좀 까다롭게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지각이라는 단어가 퍼셉션을 영어로 퍼셉션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퍼시브 그걸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태를 변화하거나 개념을 알아채는 이런 건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도대체 감각적이지도 알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된 선천적으로 이거 감각적인 걸 벗어나야 되겠다. 인간이 가진 육체적인 걸 벗어나서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서양에 상당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약을 먹어요. 수련 상태에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서 심리학에서도 뭐 얘기하는 요즘에 한참 유명한 저런 거 있죠. 뭐지? 이름도 무슨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사람 얘기부터 할게요. 메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스로라는 사람이 이 메스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저는 어디서 책을 봤냐면 경영학 쪽에 나온 사람 같은 경제학에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심리학자더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사람 때문에 했냐면 인간 욕구 5단계 개설이라는 걸 이 사람이 해요. 인간의 욕구 5단계 개설. 이 바람에 이제 이건 학문에서 영적이 다 같았습니다. 인간을 나눌 때 X인간과 Y인간과 X인간은 야단치거나 때려야 되고 Y인간은 격려만 있으면 잘 되고 뭐 이런 거죠. 복잡한 인간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용을 구별을 하고 거기에 경영 비법이 들어가는데 이 메스로우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인데 맨 처음이 이제 저런 거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생리적 욕구, 성적 욕구, 식욕, 성욕, 식욕 이런 거. 그래서 생리적 욕구 제1단계, 제2단계 안전 욕구. 안전해야 돼. 그래서 집을 잘 짓고 담을 크게 쳐. 이거예요. 거의 뭐 동물이 저거랑 비슷하죠. 오줌 싸고 뭐 해갖고 영역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욕구예요. 3번째가 사회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라는 건 만나는 거예요. 수련하다 보니까 수련 자체의 재미보다 동반들끼리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같이 사회생활을 할 때 뭐 서로 힘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든가, 교회 나갔더니, 믿음, 소망, 사랑의
교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목사님들 많이 하는데, 요거 사회적 욕구예요. 나는 성악교회 다니죠? 나는 사랑교회 다니죠? 이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가서 뭉치고 나중에 그게 잘못하면 더 중요해지는 이런 거. 그 사회적 욕구고요. 네 번째가 나가는 게 이제 저런 거죠. 자존중 욕구예요. 자존중. 이게 참 어려웠던 게 1, 2, 3, 4, 5가 있으면 여기가 자존중인데 이게 셀프 이스팀 뭐 이런 식이에요. 자존중. 근데 그 다음 게 말이죠. 자실현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경영을 할 때 이건 두 개가 참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영어로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에요, 이게. 셀프 이스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기분엔 이게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구별을 잘 못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자기의 존중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예욕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좀 편하게 친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존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실은 여러분 제가 참나찾기 여러분이 하라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 정말 나아다른 존재답게 살 것만 이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이게 근데 맨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몰랐어요. 그래서 4번 5번이 저걸 맨날 몰라가지고 머릿속에 외우더라고. 근데 외워놓는 바람에 외우는 것도 공부할 필요한가 봐요. 이거 그때 외워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이렇게 했는데 자실현이라는 것이 왜 이 사람이 그랬냐면 이 사람이 수련하는 분들이 여기 많으시니까 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메스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피크 익스페리언스 이런 말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피크 익스페리언스 이게 절정 체험이죠. 절정 체험. 절정 체험. 그 다음에가 이제 이 고원 체험. 그래가지고 이 고원 플레이토 익스페리언스 하면 절정 체험은 한번 피크를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피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양반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좀 길어진 건데 이 절정 체험에 들어가면 뭐냐면 갑자기 임사 체험을 하든가 갑자기 과거를 보든가 갑자기 미래를 보든가 갑자기 저 사람 병력이 확 보이든가 뱃속에 장기가 다 보여 뭐 이런 거 이런 체험들을 어쩌다 한 번 하면 쫙 하기 때문에 이걸 피크를 친 거라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이 말은 뭐지? 왜 이런 게 보이지? 똑똑한 사람은 그걸 수련 못하는 사람은 수련하는 이런 체험들이 가끔 있는데 이걸 잘하는 게 바빠요. 나 그거 했다? 똑똑한 사람은 이거 뭐지? 왜 이런 경험이 나타나지? 그쵸? 내가 특별해진 거냐? 아니면 이게 원래 있는 건데 이제 나타나는 거냐?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수련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에 속해야 돼요. 어떤 체험이든 원리를 찾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는 체험이면 체험 안 하는 게 나아요. 잘못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옛날 그 YMCA 노래 나오는 약이 뭐죠 그거? YMCA 나오는 노래 그 무슨 약이 있는데? 마리화나 비슷한 거기 그 무슨 약이 나와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 마약을 먹고 수련을 해요. 마약을 먹고 환상 상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마약을 먹으면 헬렐레 하려고 하는데 헬렐레 하는 상태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약간 환상적인 걸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스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 태어나기 전에는 어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는 너는 어땠을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화두에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갈 때 던지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기 위해서 정말로 그 약을 먹고 그 약 기운에 들어가는 거예요. LSD. 아유, LSD 나오죠 노래 가사에. 예.
그렇게 잘 기억하시네. 넌 그 노래 모르지? 그럴 거야. 그 예전에 저 히터 분들은 들었을 텐데. 그 LSD라는 약이 그 환각 성분이 딴 거보다는 좀 심하지 않은데 그거를 먹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독한 정신수련법 중에 하나예요. 그 마약에 안 취하고 들어가야 돼. 약 기운만 빌려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그 태아 상태도 보고 전생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체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심리학 사이클로지가 저거예요. 트랜스퍼스널.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라는 게 이제 이렇게 넘나드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다우징을 했을 때 저는 그 체험 배우는데 이거 더 의미 있다 생각해.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것보다 추론만 잘하면 엘로드를 했는데 나도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다 됐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저기 다 넘나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프리라는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프리. 그러니까 사람의 이 관계를 넘어섰는데 요 전 단계처럼 이 사람이 한 미흡한 단계, 미분화됨, 이건 철저히 분화되어 있어도 모든 거를 포함하고 넘나들 수 있는 이 상태에 대해야만 제대로 되는 건데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가 최신 심리학이에요. 그래갖고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들어가서 이 체험을 해봐가면서 그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쩌다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유지하자. 이게 고온이죠. 그죠? 이 상태가 고온이잖아요. 고온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절정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체험 정도를 해야만 어느 정도 맛을 보는 거예요. 자아실현이 하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된다. 이건 보통 사람이 똑똑하면 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철저하고 똑똑해야만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어요. 그래서 메스로우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고 이제는 이분 말고도 저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에는 이런 쪽은 많이들 다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는 그 유명한 그 조현영 무슨 번역한 그 양반 누구죠? 그 서양 학자. 네. 그래서 다 이제 이런 쪽 계열이죠. 근데 이쪽의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로지가 되면 이 불교나 기독교 이런 쪽하고 굉장히 유사해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유사해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LSD를 나눠 먹고 이걸 합시다. 이게 아니라 도구가 이런 거를 들면 이렇구나. 이 안에 이 힘은 뭘까? 이 생각 깊이만 가서 잘 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이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LSD 먹고 하려면 이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독한 사람이 못합니다. 약 먹고 헬레를 해야지 그 약 기운에 팍 집중해서 들어가는 이거. 그 참고로 얘기 드리면요. 저는 블랙홀, 화이트홀 같은 거 설명을 이제 뭐 하는 게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좀 했다고 그러고 요즘에 유명한 스티븐 호킹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화이트홀, 블랙홀, 웜홀 중간에 있는 이게 이제 시간 여행을 할 때 가는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수련을 해갖고 눈으로 어느 세계를 가보고 싶어서 하려고 그러면 저는 즐겨 하진 않는데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처음에 들어가야 조금 걸려요. 왜냐면 이제 이 앞에 딱 집중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파란색이 탁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이게 딱 떠오르면 이 안에가 약간 뭔가 도는 듯해요.
딱 집중을 딱 해서 그 안에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홀로 들어가는 거예요. 쫙 들어가면 얘가 정말 이렇게 움직여요. 그 상상으로 웜홀 그린 사람들이 다 상상으로 그린 건데 제가 볼 때 그 체험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비슷해 정말. 그 안에 빛하고 이런 건 그려서 차이가 나죠. 뭐 굉장히 환상적이면서 쫙 가는데 가다가 이게 허는 빛하고 이렇게 몇 개가 슉슉슉슉 하고 왔다가 그 홀을 통과하다가 보면 그게 아마 웜홀 같은 건데 그래도 웜홀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웜홀 같은 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설명이 쉬우니까. 그래갖고 그걸 통과하다가 제 사례로는 이 끝까지 갈까 하다가 좀 지루해. 그 안에서도 수련하는데 굉장히 지루해요.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이제 좀 중간 좀 나가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참 수련하는데 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애기 나갔다가 오더라면 못 보나? 뭐 이런 생각도 짧게 나 짧게. 근데 그 생각이 크면 이거 사라져요.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고 다시 집중을 이거 볼 때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눈이 팍 하지 이게 딱 집중해서 쫙 가다가 보면 이제 한번 내려가서 봐야지 했더니 내려가서 봐야지 하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니까 갑자기 안개가 싹 끼더니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더니 인공위성은 안 타봤지만 아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쫙 있어요. 무슨 도시 같은 게 쫙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 내려가 봐야지. 그동안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좀 내려가서 봐야지 생각하고 될 거야 이게. 그러면서 착했더니 이게 내려가서 이게 당겨오고 기분이 이게 당겨오고 이게 당겨와가지고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근데 수련하는 사람이 적당히 보면 적당히 밖에 못 보겠어요. 근데 난 원래 성격이 굉장히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뭐 그래야지 진짜지 하고서 딱 봤더니 우리가 정말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여러분 위성사진이나 아니면 왜 자연 같은 거 찍거나 뉴욕이나 이렇게 찍을 때 위에서 찍어주는 때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잖아요. 딱 그것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몇 년도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궁금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되는구나. 좀 더 궁금하면 이제 가고 어느 집을 찾아가서 더 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중에 해보시면 그러세요. 이게 몇 년대에 어딘가를 보려면 들어가서 어느 집을 들어가서 잡지나 신문 이런 걸 찾아야 돼. 찾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 이렇게 보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하다가 흥미가 이제 거기서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나와야지 했는데 나오면 진짜 빠르대? 어느 순간 이거 중간 과정 생각하고 끝났어요. 이 앞에가 사라지고 나오는 건 빨리 끝났어요. 그 거꾸로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거치고 돌아오질 않지만 그러니까 생각만 잘하면 바로 돌아온다고 어느 책에 써 있었는데 아마 그 비슷한 체험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면 피크 익스피리언스고 제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더 하려면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되고 그런 체험을 적어도 한 뭐 열몇 번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보고 봤더니 뭐가 달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나봐서 얘기를 했더니 이런 체험까지 이제 하면 이 고온 체험을 해야만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쯤 되면 이제 이거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막 멈췄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체험을 했더니 내가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돌았더니 움직이는 이런 거야말로 정말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 선물이 여러분한테 원래부터 있었다는 게 참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의 이런 분들이 원래 가서 찾아가고 이런 이론들 만들어낸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원래 다 기본으로 내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성인 거예요. 기쁘죠? 안 기쁘나요? 정말?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정말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건 요즘의 언어로 쓴 거고요. 옛날에 무의자연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내가 대단하지 않은 무의자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수려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무의자연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면 돼. 그냥 그렇게 살아. 이거죠. 근데 그때도 깨닫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연이 내 맘대로가 아니어서 자연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초성은 뭐서부터냐? 여러분 안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아, 나는 생각보다 얼마나 대단한 걸까? 이거를 체험하시는 거죠. 이걸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잘 쓰면 착한 걸 나올 것 같죠? 그죠? 경전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걸 누가 글 잘 쓰는 사람이 받아서 옮겨 써놓으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경전은 대단하다고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데 더 대단한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 여기에는 인간이 가져온 모든 지식을 다 갖다 동원해야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실제. 즐길만 하지 않아요? 정말 자신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얘를 끄집어 내는 데다 초점 맞추고 사시면 남들이 볼 땐 전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실은 가장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내 거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워서 학습해야만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야.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놀랍죠? 놀라워. 그래서 이런 대목들에 대한 모든 이론도 이미 불교에 다 있어. 새롭지도 않아요, 사실. 불교에 이런 이론 다 있어. 그러니까 불교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알을 얘기하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싫어할 거예요. 야, 불교가 뭘 버려야 되고 무심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지. 언제 무심해서 뭘 하냐? 알미 있는 거야. 화두선에서 뭐가 누나? 알미 있는 거야. 무슨 알?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야. 그거 깨우치는 게 불교의 마지막 수련이에요. 마지막 화두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안다고 그러는 건데 그걸 안다는 소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거든. 오로지 식, 유식. 그쵸? 불교의 유식하게 건 오로지 식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알인 거지. 내 알만큼.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내가 아는 자기 마음만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되는 거죠. 자, 몇 가지 질문 없으신가요? 자, 여러분 안에는 공부해도 끝장이 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게 숨어 있거나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지 몰라요. 여지껏은 모르고 살았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오늘 또 이런 주제를 저희가 또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용에 관한 연구는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해도 잘 안 늘긴 하던데, 오림피스도 한 번도 안 했네?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지, 여기서. 한 번은 합시다. 오림피스 한 번 하고, 오늘은 고정청기 찾는 거 하고, 다시 무형 정화지기 이거를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오링 테스트는 원리가 뭘까요? 오링 테스트는. 도용에 관한 거하고 오링 테스트를 같이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도 도용에 관한 맛을 좀 보셔야 지금 도용을 뭐 붙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좀 더 살아날 테니까 좀 잘하셨군요. 자, 한 글자씩 드릴게요.
그 도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도용은 간단해요. 무슨 동그라미, 사각형, 세모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글자, 일레이션 이런 것도 다 도용이죠, 그죠? 이제 도용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정치하고 쓰셔야 돼요. 정치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자를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또 에너지가 달라요. 상징이 아니라 실자 글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측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의 모양이 가지는 에너지를 뭐라 그럴까요? 형상이 가지는 에너지, 형상 에너지. 한글말로 형상은 꼴값. 꼴값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꼴값을 연구하면 풍수가 당연히 차이가 있겠다. 또는 얼굴이 차이가 있으면 현상이 생긴 거에 달라서도 뭔가 다르게 나타나겠구나. 화학 구조식이 달라도 그 안에 배치가 다르면 에너지가 다르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짐작이 될 수 있게 되죠. 자, 여러분이 1과 2와 요거 4개만 채택하도록 할게요. 종이 한 장에다가 이거 하나씩을 그립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1, 2, 1은 씌우실 거고 모양 내지 말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 쓰세요. 한 장에 글자 하나씩. 네, 하나씩. 크게 쓰지 마시고. 한 장에 하나씩. 네, 좀 여유 있게 크게. 그냥 힘 차이가 되려나 모르겠네. 출장 가시면 예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힘이 그들이 좀 체력이 할만할 것 같고 두 글자 저거를 진짜 우리 고 선생님 선생님 자신 있어? 지도 자신 있어 공부하면서 자신 있어? 해보죠. 해봐요. 해봐야 공부를 그리고 한 분씩 해? 이제 예. 자, 그러면 두 분씩 이거 하는 겁니다. 근데 요령은 그래야 공부 요령은 자, 요령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뭐 하실래? 자, 오링 테스트를 할 거니까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을 잘 쓰게끔 해줘야 되니까. 자, 오른손잡이면 오링은 오자의 링을 만들어서 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 되면 힘 잘 못 써요. 이렇게 해야 누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하면, 자, 힘 줘봐. 힘 주라고 그러고 어떻게 당겨야 되냐면, 힘 줄 때 이런 식의 조종이 되면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 이렇게 하든가 이거 하면 안 돼요. 힘을 쓰려면 이 자세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라인을 일자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자기가.
그러면 여기 간격을 요거만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 힘 쓰는데 역학적으로 딴 사람이 트집을 잡히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 트집을 잡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봐도 만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좀 자세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힘을 주면 이게 하나, 둘, 셋 하면 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어요. 벌어지죠? 이렇게 하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해요. 싸워서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힘죠.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걸. 자, 이렇게 천천히 하면 이제 벌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이때 벌려버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벌려버리면 피검사자가 최고치로 저항을 못하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해요. 사람 다 그래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잘 보세요. 이게 벌어질랑 말랑 하면 이거 더 당겼다 놨다 하면서 이 벌어지라고 하는 상태를 얼마나 이 형편한 긴장감이 나한테 전해진다를 외우셔야 돼요, 몸에. 이걸 간직하는 거예요. 사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검사할 때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자세를 취했지만 이렇게 오자. 이제 정상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손은 여기다 놓고 여기를 뭘 얹어놔야 되거든요. 우리 테스트는 이 기본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냥 검사하고 거기다 뭘 얹어놨을 때 차이가 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세도 이 사람 왔다 갔다 저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거의 똑같은 자세에서 원래는 머리도 많이 바뀌면 안 되고요. 사람 방향을 타거든요, 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힘쓰기 좋은 자세를 하는데 이것도 거기가 거의 이렇게 해서 자세 자기가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선 자신을 믿을 수가 있어요. 검사를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탓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점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누구나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자 다시 벌어지려고 할 때 하나씩 최고로 주라고 그러고 벌어지는 말라고 자 더 주세요. 힘 최고 손 그대로 붙이고 좀 더 놓지 말고 그 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서 가장 유지하는 힘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쓴 거 같은 거 오늘은 쓴 거 같은 거를 이제 주세요. 지금 기왕이면 저 세모 쪽으로 가져오시죠. 자, 이 상태에다가 여러분 4개를 여러분 하나씩 다 해봐야 됩니다. 손 안에다 얹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참 분명히 맥을 못 치고 있죠. 이상하게. 근데 정말 힘을 못 쓰는구나. 이거 한 장 얹어놨는데. 야, 이거만 놓고 따서는 무지하게 도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다음에 또 하나 나올게요. 또 보통 검사할 때는 여러분 알죠? 나중에 이제 서로 모르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낫지. 차이가. 이게 좀 더 이게 더 힘 빠지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체질적으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차이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센 거, 제일 약한 걸 골라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서 해보세요. 자, 자세부터 시작하시고 그냥 서로 한 번씩 이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나도 내보고 먼저 해줘, 먼저. 안 먼저 놨어. 이게 여기가 지금 여성 동물을 내 힘을 봐. 앞으로 차고. 어때? 본인이 느끼
아니 오른쪽 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 힘을 최대한을 네가 느낀다. 나도 알아. 이걸 너무 저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일본 그냥 사진 찍는 못 걸려? 자, 이 정도 알았지. 그럼 두 손. 얘기를 하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목사님 여기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세. 이거 힘쓰는 법부터. 그래 그래. 이게 더 빠져버려. 안 걸렸다. 이쪽이 워낙 세가지고 안 되는데. 다시. 내가 한번 아니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주고, 근데 이쪽은 결국은 약하면 두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당기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이 틀이 그렇죠 이렇게 평상시에 자 세대 따르는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더 요게 최대 힘을 주는 그거를 기억을 해야 이 안에 들었을 때. 자,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세게. 그러니까 요거 여기가 요거 중에 우리가 더 생각하시는 일어남이 들어가니까 일이라는 숫자는 안 되죠.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저희하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힘으로 너무 세게 머리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자, 이거 어쨌든 내가 힘이 세거든. 아니,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야기해줘.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다시 이것도 꽤 세네. 이거랑 저거랑 제가 손에 버릇가 안 그러니까 이거는 세게 지은 거고,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꽤 센데. 무슨 힘을 주는 자, 힘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약해지고 강해진다. 원래는 네 가지를 다 모아야 돼요. 서사로 그래서 저 25번 이거에 약해지고 이게 더 힘이 빠져? 이게 더 세? 저게 빠지고 삼각형이 들어갔다. 아 그래? 자, 힘 주세요. 아까는 1번이 어떻게 됐지? 1번이 1번이 2번이 그래?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 친구는요? 네. 2번 하기가 힘 주세요. 본인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손가락이 크기가 쉽고 힘이 약해지는데 이것이 본인인 거고 나머지는 뭐 세거나 뭐 거의 어떻게? 비슷한 거고 이게 제일 세고 이게 제일 약하고 어떤 게 제일 약하고? 왼손은 제일 약하고? 왼손은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뭔가 요 손을 누구를 하는 게 본인하고는 안 되고 본인.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잘 해보실래요? 그렇지. 네. 그러면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게 저를 해봅시다. 인사를 되고 네. 제가 좀 전처럼 약간 이렇게 올려서 그 양쪽을 이렇게 앞으로 똑같이 써봐. 아니 우선 그냥 자, 그렇죠 그렇죠 자세 잘 잡죠. 양쪽으로 자세를 이 힘이 세셔가지고 금방 벌어지는데 멀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서 더 벌어진 것 같으면 좀더 힘이 들어가면 전화 말을 해야지. 측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윤만 하면 두 손으로 그래서 제일 그렇지. 내가 벌어질랑 말랑 할 때를 쳐다봐야 돼, 너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길 봐야 돼, 여기를. 한쪽을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좀 돌아준다 싶으면 그래서 살짝 놨다가 놨다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저항하는가 봐야 돼. 예. 어쨌든 이상하다, 이거. 자, 해봐. 힘을 기억을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이걸 또 자, 똑같이 칼을 올리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장난하고 있나 잘하나도 이거 계속해서 이 텐션을 유지해야 되려면 그래야 그때 최고의 힘을 기억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한다는 전당이 아니라 빨리 끝나면 자, 그리고 너도 뭐 딱 젠트도 잡고 해도 이렇게 좀보다는 어때요? 좀 나중에 요거만 같이 그러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더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지. 일단 너한테 내가 슬쩍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힘을 주고 그렇지. 그러거나 상대방이 다 줬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쯤 돼서 벌어지려면 더 주라고 자꾸 그래야 돼. 그래도 이제 그거 그러다 보면 힘이 여기만 주든가 여기까지 되면 다 줘야 돼. 최대한 팔씨름 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까지 다 쓰지. 그것까지 뽑아야 돼. 자, 다시 힘 주세요. 힘. 천천히 힘. 그래. 지금 그 힘을 유지하는 게 기억이 나? 어떤 게 이거 일이 아닌 거 다르지. 그렇게 해서 지금 거를 읽어내야만 되구나. 아까 그렇게 안 했지? 어떤 게 더 약한 거? 나 힘든 걸 내가 한번 봐야 돼. 나를 해봐요. 힘 주세요. 자, 힘. 자, 이 자세 무슨 잘 잡고. 나는 의리 안 금방 걸을까요? 자, 좀 주어라 말을 해야 돼. 자, 좀 주세요. 넣었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적당히 넣었는지. 근데 이게 상대방이 쟤를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상대방이 장난치는 것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살짝 듣는다든가 조금의 그 차이를 읽어야 돼. 수련은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은 그렇거든. 속이잖아. 자연이 순진하지. 자, 다시. 이거 주실 거예요. 나중에. 지금 네 개를 지금 다. 그렇죠. 그럼 강하게 얘기해야 돼. 더. 무슨 거를 그렇지. 이렇게까지 뽑아내야 된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다 주지 않고 적당히 그러니까 만약에 적당히 놨어. 근데 상대방은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다 준 줄 알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잘하면 못하면 그것까지 이 사람이 최대로 전날을 뽑아내야 돼. 손 줘봐. 이게 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단 둘다 못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더. 좀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상태래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틀린 거라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또 해봐요. 또.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잖아. 맥시멈 아니면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근데 이제 왜 한 번 더 하냐면, 이제 힘 빠져서 못할 것 같잖아, 이제. 하나, 둘, 셋. 알겠지,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나쁜 거와 좋은 걸 정확하게 알면, 힘이 빠져서 그렇다는 변명이 사라져, 이게. 근데 내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잘 주고 있는데 힘이 세졌죠? 요게 세지는 체질이야. 그게 소양이지. 힘 좀 차이 안 했죠? 그거 연습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상대방이 장난하지 않고 그거 읽어내는 걸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못하는 거야, 이게. 하도. 그러니까
연습해. 여기 오늘 끝날 동안 계속하면 끝날 때쯤에 잘할 수 있어. 나중에 10점이라 무슨 알겠지? 무술에서 극한 치까지 뽑아내지 못하면 비교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교치가. 자, 하는 자세요. 아까보다 훨씬 못했지. 아니, 이 숫자가 누가 들어가지 못하고 해보려고 그거를 그런가? 에이, 전혀. 그런가? 에이. 자, 여러분이 우리 대통령 연습을 생각보다는 잘 안 되죠? 목사님 해보니까 다르죠? 이거 일찍 오셔서 연습들을 하세요. 힘이 비슷한 분을 찾아서. 힘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여자분이 상대방이 안 되면 2손가락 아니면 3손가락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약해. 그러니까 검사 받는 사람이 더 약하면 그 사람이 2손가락, 나는 1손가락. 이러다가 아니면 이런 손가락으로 가도 되고요. 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어떤 사람은 3손가락 가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리미트로 뽑아야 돼요. 리미트로. 힘은 공식이 이렇거든요. force, 힘은 질량이나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잡아당기면 안 돼. 확 잡아당기면 이 가속도에 따라 이 힘이 커지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중간에 확 잡아당기면 이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일정하게 해야 돼. 얘를. 이 힘을 일정하게 뽑으려면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당기죠. 천천히 당기죠. 이걸 일정하게. 이게 땡겼다 놨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죠. 여기서 양쪽에서 이제 벌려주면 그러니까 이 당기는 사람이 이게 라인이 일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한 번 이렇게 잡아당기면 힘 차이가 나죠. 이걸 가능 유지해줘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여기 간격도 유지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게 어느 정도 되니까 벌어지려고 그래. 확 벌어지면 이 사람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포기를 이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면 검사 끝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벌어질락 말락 하면 힘을 더 주라기 시작을 해서 계속 더 주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남자들도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 힘을 다 못 줬거든요. 여자분들 더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여기서 얼마나 이 사람이 저항하나.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상의학의 책을 낼 때 이 힘점의 변화를 어떤 분하고 시합이 붙었는데 이분은 이론은 똑같아져요. 나는 이게 기준인 사람이고 여기가 벌어지려고 말할 때 포인트를 잡았고 한 분은 요게 수평일 때 기준을 잡은 거예요. 이것도 되죠 말이. 누가 유리할까요? 이론상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나 그죠? 여기서 벌어지려고 하는 기준점이나 이걸 수평으로 보면 기준점이나 이론상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막상 해보면 알아요. 여긴 저항이 안 돼. 이미 포기된 상태예요 사실. 여러분이 벌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항력이 남아있고 오므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놨다 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 베스트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뭐야 될까? 인간이 잡아당겼을 때 상대방의 베스트를 읽어내야 돼. 그죠? 상대방의 베스트가 기준점이에요. 리미트. 어느 한 기준점이 그 사람의 베스트점, 이거를 뽑아내야지 적당한 이 힘점이 여기까지 갈 거면 이런 데서 적당히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당겼다 놨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될 때 기준을 이런 데서 잡아서 왔다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해서 결국 승리했어요. 똑같아. 저하고 놀랍게 이론의 전개 방식도 똑같은데 그래서 분리하는 게가 나중에 승부가 났죠. 왜? 그분은 이거, 저분은 이거 어때? 이론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훌륭한 방식이 있으면 글로 가야 돼요. 상대방이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줘야 돼요. 저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인간이 할 때는 이 극한점, 리미트, 여기에 기준이 어디까지를 가는가 이걸 읽어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항하는 최고의 극한치를 찾아내야만
그 다음에 했더니 똑같은 조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보다 안 돼. 그러면 나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세졌어. 이러면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보영씨 하시니까 힘이 벌어지다가 힘 빠졌을까 하고 걱정하다가 다시 했는데 팍 들어가잖아. 그죠?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검사 받는 사람만 힘 빠지는 게 아니라 검사하는 사람도 빠져요. 상대적으로 힘 빠지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잘하시면 반대 체중을 딱 갖다 얹으면 힘 빠지는데 자기 좋은 거 따지면 힘 빠진 상태에서 힘이 팍 들어가. 상대적으로. 왜 안 벌어져? 오, 뭐야. 이렇게. 딱 느껴지면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도형으로도 검사가 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공부하기 좋았어요. 뭐냐면 음식으로 놓고 체질 분류를 하는데 이 도형 갖고도 되니까 사람은 이것도 차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부적을 잘 쓰면 도움이 되겠죠. 보통 부적은 거의 다 엉터리예요. 근데 지금 도형 만든 것만 갖고 힘이 들어가죠. 그걸 갖고 다니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막는 걸 도형을 이용해서 하는 게 하나씩은 이런 힘이 있는데 두 개를 섞으면 방향을 잘 하면은 반대 가는 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 물리학의 새 현상인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 논문은 이미 냈는데 영 인정이 안 되네.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아마 이 에너지를 뽑아 쓸 수 있는 기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이제 달려들어서 평생 그것만 연구하다가 죽을까봐 제가 저도 안 했어요. 그게 그거 찾으면 좋은데 청정 에너지겠지 이게, 그죠? 네. 그리고 전자기 이런 거보다 훨씬 정밀한 에너지인데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사람 몸은 정말 놀랍게 구별을 해요. 사람 몸 정말 대단해. 거의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링 테스트든 또는 이 다우증처럼 움직이는 거든 여러분 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걸 보면 내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이거 좋다는데 난 이게 괜히 좋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갖다 대면 힘 빠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형상이나 무슨 도형 기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거는 실제로 그 모양이 가진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1이다, 2이다 이런 거가 상징으로 얘기할 땐 달라요. 상징은 첫 번째고 두 번째인데 제가 쓴 1, 2과 2는 1이 가진 모양, 2가 가진 모양일 뿐이에요. 상징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상징하고 연결시키는 건 어떤 힘이 들어갈까요? 형상 에너지가 아니에요. 뭘까요? 자기가 믿는 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죠. 내가 거기다 이 의미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다 부여한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진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연구할 때는 완전히 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할 때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이가 아니고 딱 잘라내고 그냥 도형이 가지는 이미지 자체를 한 뒤에 더 잘 쓰려면 어떻게 될까요? 상징적인 거 잘 쓰면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 서에 가서 야, 뜻은 똑같아 하고 이걸 그려대면 이게 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야지 이거. 그쵸? 이거랑 똑같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회 가서 그러면 욕 먹지 않아요? 그쵸? 원뜻은 같은 거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쪽을 띄울 거냐 이쪽을 띄울 거냐 해서 오른쪽으로 돌 거냐 왼쪽으로 돌 거냐 하고 원 피우면 이게 되는 거야. 이거 다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징은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이걸 다 한 거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상징이 같은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같은 상징이라고 다른 종교 문화권에 갖다 대면은 욕먹지, 그죠? 불교에 가서 이거 그려놓고 기독교에 가서 이거 그려놓고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 특히 유대교 성지까지 다 갖다 놓으면 아직 뭐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러한 상징에 관한 거는 상징을 하는 것은 따로 있어서 상징이 기호하기도 하고 인간 상징을 사용하는 거가 돼 있죠. 그래서 뭐 인권과 상징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뭐
칼륨이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상징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모양 자체가 가진 원래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고요. 진짜 부적은 어느 문화권에다 상관없는 거라면 원래 형상이 가진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부적, 기화 막 다 한 거예요 지금. 부적이나 이 도형, 우리 뭐 부적이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가장 단순하고 이쁜 도형인데 뭐 부적이면 부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숫자로 쓰는 1, 2, 3, 4, 5, 6, 7, 8, 9나 아니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만 갖고도 어떤 사람한테 맞는 힘이 있고 더 놀라운 거는 그거를 사람이 구별하더라. 그죠? 아, 또 예의상 이게 워낙 옛날 걸 쓰니까 말이죠. 잘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더니 아, 이거 전화 받는 것도 애매하고 한 달은 고생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해도 이런 식으로 쓰거나 하면 멋있어 보이고 학문적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건 간결하게 기호화해서 이거는 그렇죠? 이게 문자를 쓰는 건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나면 굉장히 간단하게 되죠. 무슨 수학의 대수, 그러니까 대수, 수를 대신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대신해서 쓰죠. 힘은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속을 한 사람들한테는 당연한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아이씨 저게 무슨 영어 써놓고 이렇게 되지만 알파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리학에서 약속에서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화학이나 수학 또는 물리학 이런 거는 옛날에 복음과 같은 게 많아요. 이게 기호학으로 나타나서 쓰는 거예요. 쉽죠. 명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철저하게 힘이다. 모양이 가진 힘이다. 모양이 가진 에너지다. 그러니까 모양이 가진 에너지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어떤 문화권이나 할 때는 상징과 같이 곁들이면 훨씬 쓰임새가 탄력있고 풍요롭게 쓸 수 있다. 됐죠? 부족하고 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하시면 이게 여기에 원리가 많이 있어요. 자, 요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1과 2는 전혀 다르게 숫자가 모양도 다르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 중에 큰 틀로 얘기하면 요거는 태음인한테 좋아서 태양끼를 가진 거고요. 이게 태음인한테 좋은 건 태양끼를 가진 거예요. 음양조화, 반대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는 태양인한테 좋은 도형이라 태음끼를 가진 거예요. 요거는 왜 배치했느냐? 요거는 소음인한테 좋은 거라 소양끼를 가졌어요. 아주 소양끼는 봄의 기운과 같아서 픽 치어오르는 그런 기운이 있고요. 요거는 동그라미를 하나 치면 반대로 바뀌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소음인한테 좋은 소양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탁 치면 이게 놀랍게도 소음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소양인한테 좋은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시는데 두 개가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게 자기와 같은 끼니 있는 건 음양조화를 깼기 때문에 극성을 한쪽으로 더 가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고 반대 거를 쏘는 거는 극성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극성이 이게 가장 좋은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 반대 걸 같이 매겨서 중간 쪽으로 보내주면 이게 음양조화의 원리들이거든요. 이쪽 극성에 있는 것도 서로 이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반대 것들을 취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체질의학, 사상체질의학 중에서 쓰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적동이 되는 요거는 이제 태양, 소양, 소음을 하나 다 해서 이런 도형을 이용한 체질 검사법도 되는데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신기는 해야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저런 거죠. 당근, 오이, 배추, 무 이런 걸 놓고 하면 힘 빠지는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럼 쉬워요. 그렇죠.
체질이라는 게 사실 좀 무지하게 쉬운 게 이렇게 얹어놔도 힘 빠져. 먹을 때보다 힘 빠지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문제가 있는 거죠. 먹을 때보다 힘 좋아지는 게 뭔가 밸런스가 균형이 잡히겠죠? 사상 체질이라는 그렇게 쉬워요. 그거를 다 검사해서 소양이는 이거 먹고 태용이는 뭐 먹고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체질 의학인 거예요. 의학일 것도 없지 않아 모아놓은 데에 사실 실제로는 잘하면 의학할 필요도 없어요. 속옷도 그래, 속옷도. 뭐 소양이는 실크가 몸에 나빠서 힘 빠지고 면은 좋고 소양이니 그리고 소음이는 실크 좋고 면 나쁘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만약에 소양이니 할 수 없이 실크밖에 입을 데가 없어. 그럼 가능하면 실크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물감 들인 거 이런 걸 먹어서 조금 중화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공부할 때 힌트 하나 드리면 이래요. 사상체질을 먼저 사실 제가 연구를 했고 다우징은 못 해봤고 이거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게 내 몸에서 알려준다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게 신학이나 철학이나 나 참나찾기하고 연결 자체를 없었어요. 사람 안에 뭐 신경심에서 구별하네? 이것까지만 갔어요. 거기서 그거를 쓰고 몇 년 뒤 이 다우징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움직이자마자 무식 재밌어가지고 하루 딱 듣자마자 가서 막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원리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뭐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뭐지 도대체? 이 궁금증이 나서 책을 훑기 시작을 했는데 강의했던 사람도 모르고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떤 힘과 저 물체에 있는 어떤 힘이 이 파도에 공룡이 일어나서 이게 움직인다 이렇게 써놨어. 거의 그렇게 써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방사되는 걸 그래서 방사탐지법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를 저도 맨 처음 그렇게 번역했고 그랬는데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거 갖고는 조금 뭔가 해석은 들대. 그러다 나중에 단전업 도장을 다니다가 2년 만에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구나. 이건 내 안에 내재된 힘이고 이 내재된 힘은 다 있는 건데 어떻게 잘 쓸 건가, 어떻게 생각만 제대로 하면 쓰이는 거구나 를 알게 됐는데 그때에서야 이거랑 오링 테스트랑 하는 스타일만 다르지 내 안에서 뽑아 쓰는 건 똑같다는 거를 그러니까 도대체 실로 몇 년 만에 아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몇 달 만에 가르쳐 드리지만 저는 그거 아는데 4, 5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때 4, 5년 만에 통합이 됐어요. 이거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때부터 배우는 거를 두 번째 달 배우는 그 1년을 걸쳐서 넘어온 과정이 4, 5년이 걸린 거고요. 그 두 번째 달 과정 처음에 풍수라는 개념은 이런 거야 하고 머리에 집어넣으면 들 수 있다는 거를 그때 4년 뒤에 처음 알고 그때서부터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걸 찾은 게 한 2, 3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뒤 그때 갑자기 이게 일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진도가 날아다녔죠. 그때는 그냥 그동안에 읽었던 책들도 막 머릿속에 쭉 들어오고 야 이걸 몰랐나? 노선하면서 열심히도 했는데 그거예요. 알고 나니까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 이거 연구 하나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목놓아 찾았더니 저거랑 비슷해요. 무지개 찾았더니 돌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찾아가는데 잘 못 찾는데 파랑새이네. 파랑새가 가다가 보니까 저 산 넘고 10년 만에 포기하고 돌아왔더니 자기 집에 있는 새가 파랑새더라고. 이게 자기가 갖고 있어도 자기 몰라요. 이게 진짜 파랑새인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갖고 정말 내 안에 있다는 걸 돌아서 알게 됐는데 제가 오링 테스트 진짜 잘했었거든요. 전 사상체질 아니라 팔상조 나누라면 이걸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잘했어요. 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잘하고 나서 이 두 개도 2년 동안을 다른 줄 알았는데 다르니까. 그쵸? 이거랑 이게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주는 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힘을 알겠다고 힘으로 오고 이걸 들면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이해되죠? 잘 되고 있죠? 이 상황 얘기해야 돼요? 네. 이 핸드폰 바뀌었더니 이게 줄이 없네. 이제 그러면 이런 걸 또 찾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죠? 또 멋있게 하려고 추 안 가지고.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이런 걸 들면 이걸 이렇게 못해. 이렇게 안 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이게 돌든가 얘 맞는 동작이 나요. 도는 건 이 도구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얘가 나오는 거네요. 이것도 이렇게 여러분 하라고 명령한 적 없었죠? 뭐가 제일 편해? 이 동작이 제일 편한 거예요. 살짝만 기울여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 했었죠? 자연은 말이죠. 최소 작용의 법칙, 최소 경로의 법칙 이런 말도 써요. 알아서 지금 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뭐 법칙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얘가 얘처럼 돌아가면 측정 안 될 텐데 어디 힘 차이가 얼마나 나. 그래도 글로 차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원리라는 게 글쎄 오링 테스트를 배우고 4, 5년 뒤에야 제 머리에 들어왔으니 참 짱구죠. 그런데 저보다 짱구들이 많아요. 몰라. 설명해줘도 잘 몰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형식만 취했지 진짜 답은 나와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했잖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힘을 쓰면 힘으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저는 이런 거 많이 안 했지만 무예의 최고봉 같은 것도 이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하면 아마 뭐 물론 기본적인 몸동작이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래도 이런 거 많이 하면 거의 최고 나와요. 뭐 거의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 알아서 나오면 어떻게 이기겠어?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믿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 배운 어떤 지식, 또 지원하면 자 아까 있었던 우리가 체험과 학습 이런 걸 통해서 배운 그 모든 지식, 후천적으로 배운 모든 지식 이걸로 안 되는 그거보다 나은 게 안에 있다면 가능하면 그걸 안 써야만 얘가 발휘 되겠죠? 그죠? 그걸 쓰려고 그러면 얘가 발휘 안 되죠? 가장 좋은 거는 그 힘이 나오는 걸 지금 머리로 찾아만 내면 채우죠. 그게 명상을 제대로 하는 이유예요. 그게 생각을 잘하는 이유, 법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죠?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오고 정답을 내려왔던 그 패턴에서 생각의 패턴 자체를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외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수명이네. 이렇게 단정 지은 사람은 그 다음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저건 뭐지? 끊임없는 의무만 잘 던지고 가만히 잘 있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니다. 명상을 하는 거고 여러분도 이거 찾아가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실습을 이제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실습이 아직 남아있는 게 무형지기가 있죠. 무형정화지기. 이건 이따 고정청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무형정화지기는 여기 보시면 채널링이 뭐라고 했죠? 주파수 맞추기. 주파수 맞추기. 주파수 맞추기를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라디오에서 주파수 맞춰서 그거를 채널을 듣는 거와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널링이란 말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자, 무형생기는 어떤 때 많이 쓰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제가 충남도청 이전하는 거 자문위원 3명 중에 1명이었었는데 그거 자문을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청을 어디다 놓을 거냐? 덩어리를 이쪽에다 놓을 거냐? 덩어리를 이쪽에다 놓을 거냐?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은 뭘 많이 찾았죠? 가장 중요한 자리, 나한테 가장 좋은 자리 이렇게 하면 개인의 문제죠. 근데 도시를 설계할 때는
그 개념 가지고 좀 곤란해, 그죠? 그 자리에서 제일 좋은 자리 찾으면 몰라도. 도시를 설계할 때는 전체적인 기운이 굉장히 좋아야죠. 이게 좋은 걸 찾아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서 핵심이 다니는 데를 쳐서 머리 쓰기 좋으면은 무슨 의회가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기획팀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가장 정부를 위해서 또는 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면 거기에 도청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맨 처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원래 도에서 이 찍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그 사람 얘기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그런데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라 갔는데 그날따라 늦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해놨는데 도시를 중간에 새 도로를 만드는데 얘가 도대체 찾아주지 못하네. 그래가지고 묻고 뭐 어쩌고 하다가 돌다가 그러다 찾아가 봤더니 이제 한 20분 정도 늦었나? 참 미안하죠. 저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대체로 벌써 방안이 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무슨 산이었는데 약간 중턱쯤에 편한 거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차를 댄 상태에서 이쪽 방향에 이걸 중심으로 도시가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래요. 도시가 설계된 중심 방향의 축은 어딘가 해가지고 일침을 딱 던지니까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나오고 이 사람도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인데 그래도 운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앞에 안개가 작게 앞에 뭐 보여야 설명을 할 텐데 앞에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이쪽인데 내가 볼 때 분명히 이쪽이니까 저쪽으로 어디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보여야 주장을 늦어서 좀 미안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려도 할 수 없다. 이 도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제가 좀 미안하다는 거 하나 갖고 있어요. 제가 늦어서 미안했는데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이 방향에 틀림없이 앞에 산이 있든가 뭐가 있어갖고 여기 기운이 막혔거든. 이거 하지 말고 저쪽 가서 좀 트인 데서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용기 있는 게 맞아가지고 안개에 가려진 저쪽 뒤편에 산이 있대요. 저는 안 보였는데 산이 있다. 이 사람이 제가 헤매다가 와보니까 산도 그 일부러 늦은 셈이죠 그게? 답사하고 온 게 아니고 헤매다 온 줄 알았잖아요. 한 20분 늦었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저쪽에 분명히 뭐가 있을 테니 뺍시다. 그래서 제가 모른다는 게 저절로 입증이 됐는데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검토를 새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또 한 분이 맨 처음에 머리 의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고 가려고 했던 방향이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이 나도 내가 얘기를 좀 적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분 얘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좀 이따 식사를 먼저 하고 얘가 가려치면 뒷산으로 올라오고 저쪽 찍어놓은 데를 가서 보자. 이래가지고 그쪽에 중심이 쓰는 거로 얘기가 되고 뭐 방향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설계가 뭐 그때는 이제 안이 몇 개 있었던 중에 이제 그쪽 안이 원래 있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주대로 가려고 했던 방향을 그쪽으로 바뀌기 됐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질문을 왜 도시계획 얘기를 했냐면 어떤 물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산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있고 이쪽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에 있는 이 기운이 좋은 데를 일단 골라야 도시가 거기다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 기운이 적어도 한 40점 넘어야 뭐 더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도시계획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무슨 군수가 간다든가 아니면 도의회가 간다든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지. 뭐 그냥 하나하나 찍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큰 도시 설계는 이것도 원래 그러니까 풍수가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해서 좋은 데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한양을 선정한다 또는 대전을 선정한다 뭐 이런 걸 선정을 한 뒤에 그 기운에 맞는 특성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데를 골라서 설계가 들어가고 여긴 주거타운, 이건 행정타운 이거가 다 풍수의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게 진짜 큰 설계죠.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다운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는데 요즘엔
풍수 거기서도 형식성을 껴놓은 거예요. 나중에 풍수 자문을 안 구했다는 말을 들을까 제 생각이 껴놓은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3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관 그런 식의 컨셉을 할 때 도시가 들어가는 데는 그런 기운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물형은 물체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물형식이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형태인데 무슨 개구리형, 연꽃형 또는 뭐 평사 나간이라 뭐 기러기가 나는 형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풍수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비형, 진해형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진해라면 진해의 이제 핵심이 되는데 호랑이형 하면 호랑이의 핵심이 되는 것 요런 데에 이제 산소를 보통 많이 썼는데 지금 이거는 더 큰 개념으로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전체적인 게 괜찮으면 거기 이제 핵심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의 초점은 이거라고 배워요. 그죠? 포물선의 초점은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런 원이 있으면 원의 초점은 여기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초점은 아마 이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런 데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왜 중간에 뭐 좀 막히고 어쩌고 있다 그러면 개천도로 그러면 아마 요런 데들도 중심 작은 초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면 여기 만약에 요걸 볼게요. 여기 핵심이 되려면 기운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핵심이 대체로 요거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이제 이렇게 단순하다면 자연은 되게 좀 복잡해서 이럴 일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무령지기를 찾으면 이런 것들이 여기 산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하도 많아서 자잘한 게 많아. 이렇게 되면 핵심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건물의 또는 그런 기운의 중심이 되는 터, 무형의 핵심이 되는 정화라는 그 핵심이 되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떠올리면서 참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할 겁니다. 이게 또 이게 할까 걱정되지만 또 할 수 있어요. 사람 정말 대단해. 자, 이 개념은 대충 머릿속에 이해 들어오시죠? 목사님 좀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실 거고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